안녕하세요. 마루커플입니다. 저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올릴 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찰 받았던 물건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그런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그 경매 입찰 하시기 전에 내부를 꼭 문을 두드려서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물론 내부를 보면은 가장 베스트고 좋긴 하겠지만 이제 외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집의 연식이라던가 그래도 수리가 이 정도는 되어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신뢰를 주면서까지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집을 보지 못하더라도 옆집을 보거나 윗집을 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렇게 임장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제가 낙찰 받았던 물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집이 왜 드라마틱하게 쇼킹하다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동네의 상태가 어떻고 월세의 수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 동으로 되어 있는 빌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낙찰받은 집 말고 이제 내부를 다른 집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서 그래도 요 정도 상태에 이쯤 되겠구나, 수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이제 입찰을 했던 집이었는데 약간의 뒤통수를 맞은 그런 스토리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상태가 보이시나요? 여기는 지금 현관문 바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제가 잔금을 납부하고 이제 안에 계신 분을 만나러 이제 첫날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쓰레기가 약간 많은 집들을 보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짐이 있는 집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거여서 좀 깜짝 놀래기는 했습니다. 이 집을 이제 명도하는 과정이라던가 어떻게 제가 인테리어를 했고 어떠한 정부 지원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여러 가지의 인테리어라던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여기를 수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임차를 넣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런 과정을 올리면 어떨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명도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8월 18일쯤에 이제 잔금을 다 치른 곳이고요. 지금 명도 기간은 이게 7월쯤인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번 만났었고 전화로도 몇 번 했고 문자로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올해 낙찰 받은 것 중에 솔직히 제일 명도가 쉬운 곳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 게 오히려 제가 올해 받았던 물건 중에 명도가 조금 가장 힘든 아주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제일 그래도 오래 걸렸고 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이제 명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오늘 가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서류 주고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류적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을 남겨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이제 이 집 내부는 못 봤었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 낙찰받기 이전에 이 근처에 제가 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임장할 때 여기 빌라 자체에
내부를 제가 봤었는데, 이제 사람마다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내부 컨디션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원래 법원에서 만나자고 이제 했었는데, 법원에서 제가 만나지 말고 집에서 보자, 집에서 서류를 주고 받겠다라고 해서 집 내부 컨디션도 보고 뭐 어디를 수리해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서 올 생각입니다. 오전 9시인데 차가 무지하게 막힙니다. 일단 저는 아무 탈 없이 명도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집에만 짐이 많은 게 아니라 건물 바깥에도 있던 짐도 임차인의 짐이었고, 옥상에도 짐이 많았고, 집 내부에도 짐이 많았습니다. 짐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짐을 치워나가는 과정을 했고요. 가까스로 명도가 끝나서 일단은 얘기 잘해서 짐 다 빼셨고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상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두 막 좋게 끝낼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 짐을 하나씩 빼나가는 과정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짐을 계속적으로 빼는 작업을 했고요. 일단 영상 보시죠. 지금 저는 남양주 법원에 왔고요. 여기 임차인분이 경매나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받는데 조금 힘들 것 같다, 약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법원에 배당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그 진행 절차를 다 마쳐서 돈을 이제 계좌에 수령하신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명도가 끝이 나갑니다. 보통은 뭐 낙찰은 당연히 힘들지만 그 명도하는 과정을 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도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 인테리어가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인테리어가 다시 또 시작됩니다. 올해 3번째 인테리어를 시작했고요.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인테리어 과정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원래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하는 경매나 이런 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는 많이 올리지 않아서 잘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꼼꼼하게 막 영상을 찍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너무 상업적인 유튜브 뭐 부동산 관련한 상업적인 것들만 많아서 진짜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진행 과정들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인테리어부터 과정들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블로그에는 이렇게 썰들을 조금 풀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는 편이라서 이렇게 막 과정들을 얘기하는 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렇더라고요. 좀 내가 화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민망하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카메라에서 혼자 막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안 남겼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남겨볼까 합니다. 올해 이제 3번째 낙찰받은 집이고요. 저는 꾸준하게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엔잡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배당까지 완료했고요. 그래서 배당을 완료했으니 이제 기록을 남겨보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낙찰받은 집을 이제 내부를 솔직히 처음 봤어요. 그 낙찰받은 집 내부를 처음 봤는데
다른 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집의 다른 호수는 그 내부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의 내부는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가 봐서 처음 봤는데 조금 쇼킹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만 보던 그런 류의 내부였는데,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무튼 한 11월 4일 정도, 11월 3일이면 명도가 끝이 날 것 같고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제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니까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배당을 완료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명도 마무리를 하러 가고 있고요. 8월 말부터 시작했던 명도가 지금 11월에 이제 90, 10일, 3개월 정도 걸려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명도를 할 때 뭐 4개월에서 최대 뭐 6개월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이내에는 명도가 잘 끝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명도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간까지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했고요. 그래도 일단은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공과금 정산을 마쳤고요. 지금 이렇게 열쇠를 받았고, 드디어 명도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크기가 한 10평 정도 되는 거라 좀 작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완전 노후된 주택입니다. 보통 썩빌이라고 많이 하시죠? 이렇게 기존 임차인분이 여기서 12년 정도 사셨어요. 이거는 왜 막아놨냐면, 제가 사진을 띄우긴 할 건데 이렇게 배관이 완전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얼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수리할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명도가 다 끝나서 짐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부가 엄청 쓰레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좀 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를 계시는 분이랑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당을 그래도 받아가시는 임차인 분이시라서 명도가 제가 올해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빡센 명도와 빡센 인테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분이 그 동일한 전세금으로 한 12년 정도를 거주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부 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기존 임차인분도 조금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 보면은, 저도 TV에서만 이런 부분을 봤지 실제로 처음 접해보는데, 이걸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치우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사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조율하는데 배당 기일 지나고 한 달 정도가 더 걸렸고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인테리어를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서 내부를 어디를 할까 지금 이렇게 다이어리도 갖고 왔고요. 이렇게 줄자도 챙겨왔고 치수 좀 재볼까 합니다.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명도를 완료하고 이제 어떤 걸 수리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적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도배랑 장판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기는 그 배관 검사를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승인이 돼서 정보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류의 배관, 요거 수도 부분도 할 예정이고요. 싱크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고민되는 게 요것도 교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창문이 있어서 상부를 못 달다 보니 요 반대쪽에다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치수를 한번 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아래 거를 먼저 재보자면 180cm가 나왔고요. 여기 상부장 상부장은 15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올수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어락, 신발장, 현관문 시트. 이게 보통 시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신발장이랑 싱크대랑 그 다음 뭐였지? 신발장, 싱크대, 현관문 요게 다 같다고 하더라고요. 필름지를 발라주시는 거라. 근데 저는 이게 시트 교체가 아니라 전체를 해야 되는 거라서 견적을 한 군데서 이렇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같이. 이게 보통 견적 보실 때 신발장하고 싱크대하고는 거의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싱크대 견적을 보실 때 저 신발장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시냐, 요거 두 개 같이 하면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내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올수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고민인 게 사시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 사시를 넣은 견적과 넣지 않은 견적 두 가지를 다 봐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견적을 좀 받고요. 전체 올수리 견적도 받고 이제 하나하나씩 단일로 이제 하는 부분 견적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오후까지 견적을 보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랍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오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수리 견적, 그 다음에 단일 견적 이렇게 하나씩 다 견적을 받고요. 지금 아직 마음이 굳혀지진 않았는데 올수리를 할지 아니면은 저번에 제가 명도한 것처럼 단일 하나씩 제가 발품을 팔아서 수리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수리를 이게 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크게 수리할 게 없잖아요. 대부분 수리해봤자 뭐 도배 장판, 뭐 싱크대 뭐 이 정도 하시고 조금 더 많이 한다 뭐 화장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낙찰 받은 곳은 연식이 좀 오래돼 있어요. 92년식이고 보통 이제 뭐 썩빌썩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투룸 빌라입니다. 이제 수리 견적을 최대한 줄여야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제가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할지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리할 때가 이 집은 좀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 일단 어디를 수리를 제일 처음에 할 거냐면 왜 노후화된 집 옥내 그 급수관 배관 요 배관 있죠. 옥내 급수 말이 꼬인다. 옥내 급수관 죄송해요. 저 머리에 그거 온 것 같아. 지금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옥내 급수관 모르겠다. 요거 하여튼 배관 있죠. 이 바닥 수도 배관을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요거 이게 처음에 이게 수질 검사를 왜 나왔냐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 1년에 뭐 몇십억 요렇게 해서 요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급수관 노후된 거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해준다. 이런 이제 그 정부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 신청이 났고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이게 평수에 따라 지원되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뭐 130에서 180 사이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면적에 따라 뭐 80%, 뭐 90%, 뭐 70%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 저는 여기가 한 9.98평, 10평 정도 되는 거라 50m 제곱 이하면은 보통은 90%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이제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 이제 130만 원이거든요. 10평 기준이면은. 근데 130만 원인데 이제 지원되는 게 총 90%다 보니까 90%면 11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옥내 교체 그 급수가 교체를 하는 게 총 117만 원 정도 이제 받아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이 배관을 교체를 하는데 2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117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이제 남은 금액을 본인의 돈으로 사비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100% 내 돈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내가 그 조건이 되면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그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한번 검사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지원이 되는 게 이렇게 보호하던 사씨 있으시잖아요. 사씨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지원이라는 게 뭐 금액을 지금처럼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 단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그 그린 뭐지? 돌머리 그린 그 뭐죠? 무튼 제가 요거는 기억이 안 나서 요게 하단에다 띄워 놓을게요. 요 부분이 지원이 돼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그게 3%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2024년부터는 이자 지원을 4%까지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창호가 그 지원이 되는 그 창호 회사들이 있는데 그 창호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사실을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60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는 지금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굳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냥 대출을 받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이거를 분납해서 내고 싶다, 그냥 월세 받으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퉁 까고 싶다 하시면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출 이자를 4%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무튼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네요.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옥내 바닥 공사를 할 거고요. 지금 요거는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보통 한 200에서 300 사이로 부르세요. 업체마다 뭐 200 부르는 데도 있고 뭐 210, 240, 280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바닥을 다 까대기로 해서 깐 다음에 이 배관을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싱크대 위치가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싱크대가 되게 옛날 거라서 어차피 교체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문이 베란다인데 이게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저같이 뚱뚱한 애는 못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어차피 수도 공사를 할 거니까 이게 희한하게 여기가 하부장이 있고 여기에 상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싱크대를, 이 수도 배관을 차라리 이쪽으로 빼서, 어차피 그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단 다음에 싱크대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놓을 생각이고, 지금 여기는 싱크볼도 2개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싱크볼 그냥 하나로 하고 조리대를 약간 더 넓게 빼서 이쪽으로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리할 곳은 여기 보일러예요. 보일러는 오래돼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교체를 할 예정이고, 여기가 이게 바깥에 바로 외창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춥잖아요. 뻥 뚫려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문 하나를 이렇게 달아서 뺄 생각입니다. 이게 어차피 싱크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문이 열리게 해서 이쪽으로 문을 달 생각이고, 저런 건조대 뭐 이런 거는 다 빼버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씨는 새로 견적을 다 받아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이쪽도 지금 보면은 작은 방 쪽인데, 작은 방 요거 사씨도 다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교체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거 등 이거 진짜 옛날 등이거든요. 이거 업체마다 뭐 다르게 얘기하시던데, 이거 뭐 천장이 뭐 오래돼서 등을 떼면 뭐 힘들다 어쨌다 하시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거 다 뗄 수 있거든요. 저 이 이상한 이 요란한 옛날식의 이 등 다 철거할 거고,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매립형 등 안에다 넣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거 안 된다, 못 한다 업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그 업체 하지 마세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할 거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업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되는 거 아는데. 아무튼 등 교체하고, 당연히 도배장판하고, 요거 요즘에 이런 문지방 안 하는 거 아시죠? 요거 다 철거해서 일자로 평평하게 할 예정이고요. 문짝 당연히 다 바꿀 거고, 위에 몰딩하고 요 아래 걸레바지 요거 다 변경할 거고요. 뭐 작은 방이랑 큰 방하고 어차피 수리하는 건 똑같아요. 도배랑 장판하고, 여기도 전등 바꿀 생각이고, 이런 당연히 작은 콘센트 같은 거 있으시죠? 이런 콘센트 당연히 다 하고, 여기도 옛날 너무 이런 창이니까는 사씨 다시 바꿔서.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아이고야 다리야, 이렇게 인터폰은 완전 빠져 있어요. 무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폰도 당연히 이 전선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교체해서 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사가지고 뭐 해주세요 하거나 뭐 해주실 수 있으면 이거 교체해 주세요라고 할 거고요. 여기 신발장. 요즘에 이런 신발장 안 쓰죠. 이거 여기 바닥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그냥 하이로시로 이어가지고 신발장 하나 할 거고, 원래는 이쪽에 공간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신발장을 놓고 싶었는데 이게 툭 여기까지 튀어나와 버리니까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관문 썩은 거 보이시죠? 요거는 상태가 완전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면 굳이 바꾸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 그냥 페인트 이거 해가지고 페인트 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당연히 바꿀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베란다 그 외벽 그 바깥쪽 벽은 다 페인트 칠 할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화장실은 당연히 올수리 해야 되고요. 이런 작은 도기들 다 변경할 예정이고, 여기 요거 거울 떼버리고 요거 그 수건함 떼버리고 여기 그냥 일자로 일체형 슬라이딩 미는 그 수건함 있죠. 그걸로 이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에 계시던 임차인분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깨주셨어요. 어차피 이 바닥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뭐 깨주셔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옛날에 그런 90년대에 사용하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철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바닥 깐 김에 수도 배관하는 김에 이것도 다 당연히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이게 덧방으로 할지 새로 할지 지금 업자분들마다 얘기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는 덧방으로 저는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태가. 근데 이거를 뭐 새로 해야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개인 선택이에요. 덧방했다가 뭐 타일 좀 떼지면 다시 붙여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가격을 싸게 하려고 덧방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수리할 때가 어딨지? 요 문, 여기 당연히 이거 문도 다 바꿀 거고요. 집이 작아서 뭐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그건 없어요. 그냥 집이 너무 오래돼서 자질구리하게 할 게 많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그 환풍기가 없어요. 대신에 저렇게 작은 창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환풍기가 기존에 없고 저렇게 창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저 창을, 왜냐면 너무 이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저 창을 없애버리고 이제 그 환풍기를 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옛날 집 같은 경우에 어떤 집은 환풍기를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남는 그 천장에 공간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 공간이 없다 하는 데는 환풍기를 달고 싶어도 못 달더라고요. 제가 작업했던 업체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원래 말 그대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화장실 공사를 할 거잖아요. 위에 이제 다 이렇게 철거한 다음에 이제 요걸로 이제 할 건데, 공간이 괜찮게 남으면 당연히 환풍기 이렇게 넣고 저 창 없애버릴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저 창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창을 막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싸게 난 하고 싶다, 임대 놓는 거라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목공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깥의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으세요. 이제 바깥의 외부에서 봤을 때. 근데 그거를 뭐 잘 이렇게 커버 쳐주시는 업자분들은 목공으로 해도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더 가격이 싸긴 합니다. 근데 나는 조금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 바깥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약간 그런 성격이신 분들은 이제 정석대로 안에다가 이제 타일 깔고 이제 스티로폼 깔고 위에다가 그 미장하고 그 다음 타일 다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견적을 업자분한테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제안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공 안 하고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대로 벽돌 이렇게 해서 미장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뭐 가격을 뭐 내리는 목공을 하든 가격이 조금 더 들어도 이제 벽돌로 뭐 이렇게 해서 하든 그거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업자분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공사 비용이 있고 어떤 거는 돈을 더 많이 쓰고 어떤 거는 더 돈을 조금 쓸지 이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나의 의사를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예를 들어 똑같은 2천만 원이라 그래도 2천만 원 안에서도 안에 인테리어가 다 다르잖아요. 어느 사람은 화장실에 돈을 많이 쓰고 어느 사람은 사시에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내가 먼저 정립을 하고 인테리어 분을 만나서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튼 저는 저거를 확인해서 웬만하면 맞고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환풍기 달고. 왜냐면 이게 샤워실 저런 거에서 이제 이게 잘 되지가 않으면 곰팡이가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환풍기 달고 창문 없애자. 겨울에 저거 잘 안 여시는 분들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곰팡이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웬만하면 환풍기를 달 생각입니다. 창문 없애버리고. 무튼 발 아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설명 다 했나? 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옥내 이거 급수관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해봐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 지원 받아서 공사해보는 거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막 서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런 광고 하시는 분들이 복붙 하는 이런 정보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온 글들을 보고 업자분이랑 통화를 해도 업자분들도 솔직히 이걸 대행해준다고 해도 구마다 다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지 뭐 180만원, 180만원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시청이랑 통화를 해보니까는 그 수도사업소랑 통화를 해보니까 꼭 다 180은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평수가 작으면 130에 117만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내 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정말로 후기를 적으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복붙하신 내용이라면 그걸 보고 믿지 마시고 직접 그 업체는 그 수도사업소 시청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신청 절차에 대해서 다 전화로 해서 1차 서류 넣고, 이게 서류가 총 3가지가 필요해요. 1차 그 신청서 서류 넣고, 지금 2차로 해야 되는 거는 견적서를 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용이 비싼 곳과 내가 지금 해야 될 곳은 조금 더 저렴해야 돼요. 비싼 데보다는.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견적서를 넣고 그것까지가 이제 2번째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공사비 이체한 내역, 결제 내역,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를 이제 다 보내고, 이런 몇 가지의 서류들이 필요해요. 그 업체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꼭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충족하면은 어쨌든 내 돈 100만원, 180만원, 130만원, 117만원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100만원대의 비용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이 된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서치해서 알아보시고 전화해 보신 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고요. 아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왜 일반적인 수도 계량기는
보통은 집 옆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옛날 집이다 보니까 계량기가 외부에 있어요. 외부 이렇게 땅 옛날 보면 이렇게 땅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파란 색깔 뚜껑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 계량기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겨울에 얼지 않게 동파되지 않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노출형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동파되지 않으면서 될 수 있게끔 이 줄을 잘 이렇게 해서 보완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자분들 견적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저야 이제 이거를 원래 노출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이 집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 어느 쪽으로 빼는지 뭐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뭐 설명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었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업체들이 있고 그냥 나 몰라라 뭐 나는 인테리어 잘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에 따라서 케바케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긴 하지만 친절한 거는 좋은데 저는 정확하게 딱딱딱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딱 그 고수의 향기가 풍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말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키포인트만 딱딱딱 얘기하면서 그 업자분들이 하는 그 대화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조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나는 뭐 어디를 뭐 나왔고 뭐를 잘하고 이거보다는. 무튼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이제 친절한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전문가의 느낌인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뭐 1, 2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몇백 단위로 몇천 단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사 날림 공사하면 진짜 피곤해지거든요. 저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도 올수리 공사를 했는데 곰팡이가 온 집에 일주일 만에 싹 피어서 다시 또 도배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일주일 만에 다 이렇게 됐대요 집이. 그래서 새를 놓고 싶은데 놓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거를 잡지를 못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안 당하시려면 잘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잘 하고 계약서도 정확히 쓰셔서 싼 게 싼 거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거 아니고 딱 정확하게 문서화될 수 있게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게 이렇게 잘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무튼 저는 마지막 견적이 지금 한 2개 정도가 남아서 요것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 뭐야? 마무리? 아 모르겠다. 마무리 할 예정이고요.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11월인데 11월 저번에 월요일날 지금 중순이거든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수질 검사랑 하고 결과 발표를 월요일날 해줬는데 이게 한 해가 거의 다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제가 12월 지금 한 뭐 중순이라고 치면 12월 초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이게 지원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공사를 하고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요. 2편에서 이제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 대해서 올릴 예정이니 2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